Hello guys, 여러분. 벌써 8월에 중순이 지나고 우리나라 계절로 따지면 말복까지도 벌써 지났네요. 여기 밴쿠버는 올해 여름이 늦게 와서 그런지 여름이 조금 더 길게 지속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다른 얘기보단 아마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보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니 영상 짧지만 끝까지 꼭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가 살면서 특히 이제 부모님이신 분들께서는 아이들의 어떤 좀 안 좋은 습관이나 행동들을 보시면서 아유,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아유, 네 아빠 닮아서 그러니? 아유, 네 엄마 닮아서 그러니? 뭐 이런 말씀을 해보신다거나 또는 아이가 조금 나의 좋은 점 아니면 내 신랑, 내 와이프의 좋은 점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조금 뽐내시거나 아니면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는 왜 이걸 못하니?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왜 안 되니? 라고 다그치시거나 혼내신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특히 뭐 언어를 배운다거나 어떤 컬처를 배울 때 보면 항상 나쁜 것들이 빨리 먼저 들어와요. 이상하게 나쁜 건 빨리 배워져요. 그런데 그에 반해 좋다는 것은 굉장히 내 몸에 익숙해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안 좋은 단어들은 빨리 배우게 되고 하지만 어렵고 좋은 단어들은 늦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는 몰래 어떻게라도 빨리빨리 먹게 되고요. 그런데 몸에 좋다는 거는 나이 들어서나 먹지 어렸을 때는 잘 안 먹게 되죠. 자, 이렇듯 뭔가 나쁜 것은 굉장히 빨리 습득하는 인간의 습성. 근데 좋다는 것은 무언가 내 몸에 들어오는데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노력 없이 빨리 내가 득할 수 있는 걸 선택하겠죠. 그쵸, 내가. 그러다 보니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뭐 어떡하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걸. 그럼 우리 아이가 뭐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약점 또는 단점과 장점, 강점 등을 가지고 있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의 약점 또는 나의 어떤 단점을 배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그거보단 강점을 배우시길 바란다면 그렇게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습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부모님들께서 가지신 그 단점, 약점 부분을 개선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개선이요? 아니 뭐 다 약점이 있다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고치고 살아요. 사람인데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내 자식이 나처럼 안 살려면 더 잘 살려면 지가 알아서 해야지. 어, 그건 너무 아이들의 어떤 배려 없이 그냥 귀찮으셔서 하시는 말투로 받기는 안 되고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줄 수 있는 것은 어른으로서 조금은 지혜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단점을 개선하려면 우선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나의 단점에 대해 자아 성찰이 필요하겠죠. 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나의 단점을 다 굳이 일일이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모습에서 뭔가 저거는 좀 아닌데 싶은 행동이나 어떤 습관이나 말투가 있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 그것은 부모님에게서부터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우리 아이에게 전달해 준 건, 전달하려고 하신 건 아니지만 내 아이에게 준 거는 없는지를 먼저 꼭 되돌아보시고, 혹시 그 중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개선을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개선을 하실 때 그냥 개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셔야겠죠. 그냥 나 이거 고칠 거야.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셨다면 이제 아이와 함께 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런 말투나 아니면 이런 습관이 좀 있어. 근데 그거 누구누구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뭐 아이가 뭐 상관없어요 랄지, 몰라요 랄지, 아니면 별로예요 랄지, 뭐 이런 대답들을 하겠죠. 그러면 그래, 근데 엄마가 아빠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좋지 않은 행동이나 말투인 것 같아. 그래서 아빠는 그것을 조금 고쳐보려고 해.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이런 방법으로 할 거야. 그러면 누구누구야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아이가 이제 거기에 뭐 굉장히 곰곰한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 혹시 아이도 나의 그런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나쁜 습관이 이미 약간 좀 몸에 배어져 있다면 그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도 저번에 보니까 이러던데 너도 엄마랑 같이 이 프로젝트 한번 해볼래? 엄마, 아빠 이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서 우리도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돼볼까? 라고 추천해 주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아이에게 그 행동이 많이 보이진 않는다면 우선은 굳이 뭐 동참의 어떤 제안보단 그냥 엄마나 아빠가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하려는 의지를 먼저 보이시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행동이 아이에게 가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본인이 먼저 개선하시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천하시고 한두 달 이상 지나면서 좀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아이도 뭔가 그에 조금 긍정적인 반응들이 보인다 생각이 드시면 그때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가지신 굉장히 뭐 좋은 장점, 우리 아이가 닮았으면 하는 나의 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그냥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뭐 독서를 많이 하신다, 뭐 운동을 좋아하셔서 굉장히 건강하시다. 그런다면 그냥 누구누구야 이거 하니까 엄마는 이게 좋아. 그러니까 해. 이건 안 돼요. 이건 아이들에게 굉장히 더 반항심 또는 배척 어떤 생각만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만약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아이들 앞에서 항상 책을 많이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주변에 조금은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 아주 가벼운 그림이 많고 글씨는 엄청나게 큰 그런 것들을 주위에 자꾸 두시면서 아이들이 자꾸 볼 수 있도록 조금 노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뭐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아이들이 운동을 좋아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작은 이제 뭐 아예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아이한테 막 바로 막 축구 야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만약에 집에 와서 조금 스트레칭 같은 거 할 때 누구누구야 엄마 이것 좀 여기 팔 좀 이렇게 해줄래? 이거 도와줄래? 이렇게 하면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꾸 이렇게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동참하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의 인터랙션이 많아지면서 관계도 훨씬 더 깊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다른 것보다 약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한 개선 방안 실천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게 한두 달 이상 진행이 되면서 발전 가능성이나 아니면 조금 진전이 보이게 되면 그때 장점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모두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시죠. 그쵸? 그 행복 조건 아래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공부의 얘기도 있는 건데,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냥 공부가 우선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공부가 아닌 너의 행복이 먼저이고, 하지만 그 행복을 네가 실행하는 데 있어, 네가 그걸 갖는 데 있어서 만약에 공부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너의 선택이야 라고 말씀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오히려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절대 공부를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왜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한 것을 먼저 느끼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학생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선생님 그러면 저희는 뭐 상관없네요. 자, 모든 학생들이 언젠간 또 부모님이 되시겠죠, 그쵸? 그러니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내용은 꼭 부모와 자녀 간의 얘기뿐만 아니라 나와 아주 친한 친구 또는 나와 형제 간 또는 나와 뭐 연인 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의 약점, 단점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나와 친밀도가 높은 사람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하는 행동, 나의 뭐 동생 또는 나의 뭐 연인 또는 나의 뭐 친한 친구가 어떤 모습을, 어떤 말투를 안 하던 것을 새로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한테서 온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나한테서 전염된 거예요. 말하자면 옮겨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누구누구야, 내가 이러한 습관이나 행동을 하잖아.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점에서 너무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좀 고쳐보려고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그게 나도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친밀도가 좀 높은 사람이라면 너 저번에 보니까 이 너에게서도 이런 행동들이 보이던데 우리 같이 행복을 위해서, 나은 삶을 위해서 이걸 한번 개선해 볼까? 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나하고 만약에 친밀도가 약간 애매하다, 친하긴 친한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상대가 기분이 상할 것 같다 하면 하지 말고, 본인의 자아 성찰만 해서 본인이 개선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가 자동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어떤 나하고 친밀도가 높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점, 내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점을 상대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자주 운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거에서 오는 장점들을 자꾸 장점의 내용을 공유해 주다 보면 상대가 자연스레 좀 따라올 수 있으니까 우선은 내가 단점을 보완하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상대는 그것이 굉장히 리스펙하게 돼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부터 리스펙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장점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상대가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자, 모든 여러분, 나의 장점을 다른 사람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는 그것을 먼저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장점을 득하기보단 단점 또는 나쁜 것을 득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노력 없이 되니까 그 나의 나쁜 점을 내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지만 상대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굉장히 힘든 것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꼭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에서부터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를 리스펙하게 되고 그 다음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좋은 것들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나의 소중한 사람이 조금은 더 나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아 성찰을 통해 나의 단점을 개선하는 개선 프로젝트를 먼저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엔 상대의 리스펙을 얻으셔서 상대에게 좋은 선영향을 미칠 수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혹시라도 부모님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너무 팩폭을 해서 기분 언짢으셨다면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은 정말 주위 환경, 부모님, 그다음에 또는 뭐 선생님, 저 같은 선생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은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 또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해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이번 한 주도 잘 주말 마무리하시고 be fabulous and have a great weekend and a following week. Okay, see you guys soon. Bye bye.